그러면 이제 디폴트 그 자체보다 디폴트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이제 서늘함이 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디폴트 그 자체보다는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뭐예요? 돈을 끌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포지션 늘리는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가 현지 외국 기업의 국유화인데 일단 레버리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러시아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한 적이 있는데 97년에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준 부의장하고 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하고 뭐 이렇게 여하튼 뭐 전 세계 수학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 회사를 만든 거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잘 됐어요 초반에는. 어, 그랬는데 잘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주요 인물들인데요. 이게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에서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근데 천재들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 어떻게 돈을 버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금융위기 때 리먼 브로더스가 왜 망했냐면 그때 예를 들어서 금리가 그 채권 금리가 5%다. 좀 잘 안 보이는구나. 채권 금리가 5%다. 그러면 내가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1년에 5%에서 500만 원 버는 거지. 예. 근데 이것도 지금이야 5%도 개꿀하지만 그때는 기준금리가 5%였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좀 돈 굴려볼 데가 없을까? 라고 하면 그때는 레포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때 말씀드렸죠. 그 채권 전당포가 있다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맡기면 4%가 돼요. 그러면 이 5%짜리 채권을 일단 1억 주고 산 다음에 이거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4% 주는 거예요. 4%는 주고 현금을 바꾸고 이 현금 가지고 다시 채권 사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 떼기지. 5% 먹는 거여서 4% 빌려주고 1% 떼기인데 이게 25배. 25배의 레버리지를 썼다고 하니까 그럼 똑같은 1억이 있었다면 그냥 들고 있었으면 5% 1년에 500만 원 수익인데 요걸 돌렸더니 25% 수익이니까 2,500만 원 수익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10번을 하면 1,000만 원 수익이고 20번 하면 2,000만 원 수익이니까 최대한 땡긴 거죠. 사실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주로 이 양반들이 했던 게 러시아 채권이었습니다. 러시아 채권이었고 그 양반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미국 채권은 안전하니까 러시아 채권 정도로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 채권이 그래도 미국보다 위험하니까 러시아 채권이 망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우리는 수학 천재니까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에 빠질 걸 계산을 해서 이제 그 확률에 딱 맞춰서 하자라고 했더니 그 확률이 21억 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러시아가 배를 짤 확률은 0.0000 그러니까 21억 분이면 이제 로또가 이거보다 더 확률이 더 높을 걸요. 거의 확률 없다. 그러니까 부도날 확률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리먼 때보다 조금 덜해서 21배 정도 레버리지를 이제 동원해 가지고 러시아에다가 몰빵을 해요. 러시아 채권을 일단은 매입한 다음에 그걸 또 유동화시켜 가지고 그걸 그 돈으로 또 사고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이 펀드 하나가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5%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4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5% 차지하고 있으면 그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가 2%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인데 그거의 2.5배 정도로 러시아 채권을 갖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근데 어떻게 계산했길래 21억 분의 1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이제 그 생각대로 반대로 일어나니까 하루에도 뭐 이걸 갚아야 되는 돈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때 한 4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났을 때 이제 미국에서 구제금융하고 이제 연준이 금리 낮추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든 정리하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지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한참 터졌던 98년 때만 하더라도 다우존스가 고점 대비 24% 정도 빠져요. 지금 24% 다우는 24% 정도 안 빠졌거든요. 뭐 거의 곧 빠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스닥은 20% 어느 기준으로 넘어가지고 이제
고점 대비 20% 넘어 빠지면 이제 하락장이 난 거 다 아시죠? 자, 그쪽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제도 S&P도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 밑으로 좀 내려가는 뭐 그런 상태가 터졌습니다. 네.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디폴트가 안 났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게 좀 웃기다는 건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작년에 또 재밌었던 또 일이 불황 아시죠? 불황. 이 양반이 이제 200 빌리언 20조 원 넘게를 그냥 며칠 만에 날려가지고 K 부도 뭐 이런 거에 어쨌든 한국 계시니까 그렇게 날라갔는데 뭐 딴 거 없었습니다. 이 양반도 해지 없이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산을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만 보면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지. 안 팔면 되잖아.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문제는 레버리지가 과도한 사람들은 거기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98년 롱텀이나 작년에 불황처럼 레버리지가 심각한 상황이냐. 전 세계로 놓고 보면 레버리지가 많죠. 왜? 강세장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레버리지 많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 기초자산에 러시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을 먹으면서 쟤네들하고는 좀 뭔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일단 유럽의 은행들은 그 크림반도 점령 이전에 비해서 한 43% 정도로 노출도를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98년에 비해서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리고 지금 채권이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원래 레버리지가 98년처럼 그 러시아 채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많았다면 벌써 사단이 났을 겁니다. 왜?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진행되면 또 그때서야 불이 날지도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된다고 말하기도 이르지만 안심하기에도 좀 이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게 라이브인지 혼자 녹화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들 듣고 계신데 중간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만 또 위험한 게 러시아 하면 또 러시아 혁명이 있잖아요. 그 혁명이 뭐겠습니까? 혁명이 그냥 부자들한테 뺏어서 나눠 갖자. 이게 프롤레타리아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푸틴께서 하셨어요. 이제 현지 외국 기업의 국유화. 지금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뭐 비자 카드도 그렇고 뭐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다 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햄버거 먹고 싶은 어디를 먹어요? 거기 롯데리아 있나? 뭐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멈춰버리고 서비스가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걸 막으려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면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이 있으면 이것들을 쉽게 말해서 러시아 국유화 해버리겠다. 너희들 장사 안 할 거면 우리 공산당이 다 가져가 버릴 거야라고. 이게 러시아 혁명이지. 그냥 뭐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외국인 보유 지분이 25% 넘어가는 회사에서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으려고 하면 이 회사는 러시아 국책은행 이런 데서 외부 경영진을 선임한다고. 말이 외부 경영진이지 이제 푸틴 측근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계속 어떻게든 영업을 하게 계속 만드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사진들을 쫓아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 혁명이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근데 일단 25% 넘어가는 게 뭐 당연히 애플 있고요, 뭐 폭스바겐 있고 지금 영업 중지한 이케아, 마이크로소프트, IBM, 셰어, 맥도날드 전부 다 있습니다. 적어도 한 60개 기업 가까이가 이 25%가 넘어가는 외국인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푸틴이 진짜 뭔가 이제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러시아 맥도날드는 러시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어떤 거냐면 이거 어떤 분이 이거 잘못 올리신 분이 있는데 그 맥도날드 철수한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겠다고 줄 서 있다고 누군가가 트위터에 잘못 올리셨는데 이거 정반대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그 맥도날드 1호점이 생겼을 때 햄버거 먹으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그날 이제 3만 개 빅맥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한 지점에서 3만 개가 다 팔렸고 그때 이제 뭐 가격이 우리로 치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세트가 한 거의 5, 6만 원에 해당할 정도로 꽤 비쌌다고 하는데도 3만 개가 다 나가고 뭐 그런 그러니까 자본주의 맛이지. 자본주의 맛이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고요. 떠난 것이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왜 우리 세대들은 뭐 게임기 많이 했잖아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보면 이제 고르바초프 나가지고 춤도 추고 했던 이게 이제 90년대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장기예프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캐릭터였잖아요. 그 특유의 춤을 추고 했었던 테트리스 춤 추고 그때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시대였는데 사실 그때부터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뭔가 영업을 못 할 수 없어서 철수하겠다는데 그것도 이제 뺏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내에서 어떤 누구가 러시아에 앞으로 투자를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것이며 어디다가 법인을 낼 것이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제정신이면 이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에다가 돈을 태우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아무도 안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러시아 혁명 이전에 진짜 배급제로 돌아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뭐 푸틴이 열받으면 못할 것도 아닌 게 지금 현재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19세기로 돌아가는 거죠. 19세기로 돌아가는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는 다행히 러시아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 러시아에 있는 모든 자본 것들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앞으로 러시아에 관련된 뭐 투자나 그리고 시장을 잃게 되는 기업들의 충격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이제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기아차처럼 뭐 거기가 차를 팔고 있다가 못 팔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떼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조금 이따 집계가 나온다 그러는데 일단은 그 한 뭐 2,600억 정도 달러에서 지금은 이제 1,215억 달러 정도로 한 절반 정도로 크림 반도 이후로 그 러시아에 투자한 자금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서 1,200억 달러 정도 떼인다고 해서 뭐 대공황으로 가거나 뭐 그럴 상황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돈 빌려준 사람들은 속이 쓰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은행이 부실화되고 뭐 어디가 망하고 뭐 그러긴 좀 힘들어요. 지금 가장 돈 많이 빌려준 데가 알리안츠거든요. 근데 알리안츠 주가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뭐 망할 것 같은 회사 치고는 뭐 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은행들도 안 좋죠. 지금 뭐 알리안츠부터 시작해서 뭐 시티나 다 안 좋은데 제일 많이 빌려준 게 알리안츠인데 알리안츠가 떨어져도 뭐 사실 우리가 더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당장의 뭐 금융위기나 뭐 시스템 위크로 번질 가능성은 뭐 크게 높지는 않다. 근데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지는 한번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러시아 이야기는 일단은 뭐 사실 뭐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